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0월 14일입니다. 네, 오늘 저희 가치투자에서는 월요일이죠. 예,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가운데 그래도 2차 전지는 왜 여기에 지금 동참을 못할까라는 부분들, 물론 테슬라의 영향권도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특히 최근에 좀 오르다가 실적 발표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요. 그리고 좀 자신감이 살짝 떨어져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중요한 기사가 나서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에 대한 흐름들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기사 내용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펼쳐질, 그리고 또 이제 북미 공장들의 완공 이후에 어떤 변화가 가져갈지 요거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이번에 어떤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2차 전지 쪽에서도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이것저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기사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들. 근데 여기서 기사 내용들만 앞에만 딱 보게 되면은 부정적이죠. 공장 가동률 낮아지고 세액 공제 의존도 커지고, 이거를 일단 LG에너지 솔루션 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IRA 쪽에서 나오는 특히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 딱 모르겠는데 일단 AMPC만 알면 됩니다. 그쪽에서 보조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것들 빼게 되면은 뭐 실질적인 영업이익 적자 아니냐라는 쪽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잘 어떻게 보면은 캐즘을 겪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과정들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이냐, 요거는 본격적인 활동 무대는 북미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별로 실적 보고 그냥 여전히 4분기까지 기대할 거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북미 배터리 공장들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3사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지금 삼성 SDI 먼저 보게 되면은 일단 4분기 말에 북미 스텔란티스 드디어 2025년 얘기했던 부분들, 이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올 거고, 특히 LG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조지아 현대차 합장 공장 쪽이죠. 그리고 또 오하이오 혼다 합작 공장, 이런 쪽으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2025년을 맞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O는 켄터키주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고, 이게 모두 다 2025년에 나왔던 부분이고, 거기다가 한 번 더 레벨업 되는 쪽이 2027년입니다. 이게 한 번 더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나오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나왔던 실적 흐름들과 함께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정확하게는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냐 그러면은 일단 1kW 시당 35달러, 모듈은 킬로와트당 10달러다 보니까 오히려 셀 쪽이 좀 더 무게가 큰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듈보다는 셀 업체들이 조금 더 보조금을 많이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미국의 현지 생산 거점을 구축했던 이유가 거기가 있기도 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좀 성과를 Q 확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실적은 AMPC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왜 주냐면은 미국의 공장을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기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따라서 그대로 기다렸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약간 좀 기다려주는 입장,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SK온 가지고도 말이 많긴 많은데 3분기도 흑자전은 어렵고요. 그리고 또 지금 특히 헝가리 공장도 유럽 쪽에서도 조금 좀 고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분기 최대 적자 4,600억대. 근데 2분기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여전히 아마 3분기 올해도 흑자 전환 쪽은, 분기 식자 전환 쪽은 아직 모르겠다라는 입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금 투입되고 해야 될 이유가 좀 더 넓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SK E&S랑 합병을 해서 이제 결국에는 SK 이노베이션 가지고 조금 어렵다, 좀 버겁다라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랑 회사랑 합병을 시켜가지고 이걸 또 SK온으로 지원을 하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좀 SK그룹의 전략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ENS 주주가 누구냐, 물론 상장회사가 그랬다고 하게 되면 조금 좀 욕을 먹었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비상장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라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정도 물 위로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SK이노베이션은 덩치가 커졌는데 SK온만 살아나게 되면 일단 합병 효과와 함께
기대를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는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중요한 건 언제 흑자나는데요. 이거는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공장 가동률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69.3, SK온 87.7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작년 수치입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는 50%대로 다 떨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LG에너지솔루션하고 SK온은 왜 LG에너지솔루션은 그래도 그나마 실적이 나오고 오는 비슷한 공장 가동률은 작년에 87%까지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계속 적자냐? 그러면 결국은 싸움이 수율 싸움입니다. 근데 공장 가동은 된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수율이 분량이 더 많다는 얘기죠. SK온이.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게 시장에서는 또한 들리는 얘기로는 5, 60%대까지도 나왔다가 지금 많이 좋아졌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열심히 일단 과거에는 그냥 그런 거죠.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을 탈취했느니 여러 가지 얘기도 많았지 않습니까? 둘이 싸울 때 보게 되면. 근데 결국에는 합의를 하긴 했지만 그런 쪽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일단 아직까지 수율을 완벽하게 잡지는 못했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기사에서 나온 거는 대선 얘기 나옵니다. 대선 얘기는 나오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은 전기차 쪽은 끝났고 신재생 에너지 끝났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가장 트럼프 쪽에 합류된 또 머스크 형님이 떡 자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중요한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전처럼 말은 세게 했지만 전기차 관련된 쪽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을 또 터부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의 머스크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기업들이 죄송합니다.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자생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규제를 푼다라는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보조금은 없애는 게 기조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된 회사들, 어느 정도 좀 궤도에 올라온 회사 같은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오히려 이게 어느 정도 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다 보니까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무조건 지금 얘기했듯이 다 IRA 법안 다 폐기시킨다 라는 쪽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과거처럼 또 강경한 트럼프의 이미지가 그대로 또 이번에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한 5년 이상 들다 보면은 또 그런 식의 아집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생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경계는 하죠. 경계는 하는데 예전처럼 그럴까? 라는 쪽들은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 라는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이제 앞으로의 전략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은 2028년까지 목표가 매출을 작년 대비해서 2배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지금 2025년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기다부터 2027년을 앞둔 쪽에서 글로벌 생산 시설이 거의 다 완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 자체로도 매출이 더블업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다라는 모습들이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30년까지는 여러 가지 기술력과 지역 고객을 블라블라블라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계획상으로 그리고 또 투자한 자금 가지고는 적어도 한 2025년 1차 레벨업 2027년에 또 두 번째 레벨업 가능할 수 있지 않나 한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단계 쪽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그거 보시게 되면 여기서 나올 겁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전략이 벤츠 그리고 또 이번에 나왔던 실적 발표하고 바로 나왔었죠. 10년 동안 벤츠 쪽에 50GW씩 공급한다 라는 쪽으로 나왔던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벤츠는 일단 북미 쪽으로도 진출하기 위해서 약간 전기차에 대한 라인업들이 필요한 거죠. 이번처럼 대충 만들었더니 중국 배터리 가지고 화재 난다. 이거 이제 안 통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배상 책임 보험들이 그러니까 즉 제조사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만들면 안 될 거기 때문에 좀 전략을 좀 다변화시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SK온도 하반기 신공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동되고 2025년 포드, 현대차 조인트 벤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SK온도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수율을 충분히 잡았느냐 이게 저는 관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Q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단 이익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바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잘못하게 되면 Q는 늘어나는데 불량풀이 그러니까 코스트로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코스트가 더 들어간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강하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닐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삼성 SDI는 지금 스텔란티스 말씀드렸고 2027년 GM과의 합작 공장 그리고 또
스타플러스 에너지 쪽과 이 공장 가동되게 되면 이게 다 2027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도 올해 2025년과 2027년이 어떤 거달의 큰 돈의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 메이커들의 입장 쪽으로는 특히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게 있죠. 지금 이제 테슬라 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4680 쪽이 또 하나의 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냐라는 쪽으로 써봤더니 괜찮네. 그러니까 파나소닉 말고 그냥 계속 물론 이제 양 두 개로 다 들어갈 겁니다. 다 들어가지만 성능이 어떤 게 더 좋냐 그래서 주요 벤더로 자리 잡는 쪽이 어디 쪽이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워낙 파나소닉은 같이 해왔던 업력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 무게를 실른다라고는 보지만 테슬라는 명쾌할 겁니다. 좋은 쪽으로 더 주문을 주겠죠. 그런 쪽에 대한 변화 계속 보면서 4680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들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자 라는 쪽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과 함께 변화들은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테슬라가 이제 나오는 부분과 함께 그리고 또 어떤 QE 확대가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지, 그러니까 즉 금리 인하가 되고 그에 따라서 QE 확대와 함께 또 전기차 캐즘이 올라오기 캐즘이 끝나고 수요가 올라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 근데 마침 내년부터는 그래도 2025년 약간 공장들이 북미 쪽에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다. 이것들은 그래도 호재라고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LG에너지 솔루션만 먼저 셀 대표 주자 쪽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주가는 딱 중요한 자리. 보통 지금까지는 한 두어 번 정도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은 이 중요한 자리 쪽에서 딱 맞고 바로 턴했습니다. 이번에도 딱 여기 맞더니 바로 턴했습니다. 똑같은 자리예요. 여기서 맞고 바로 턴할까요? 고민스러운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는 확 줄었습니다. 거래가 이제 턴할 때가 거래가 또 늘어나야 되겠죠. 그런 과정들 보는데 이 정도쯤에서 제대로 턴을 못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겠다. 하는 쪽에서 여기까지 지지받고 그 다음에 돌아설 수 있다. 한쪽으로 보게 되면 약간 한 단계 한 템포 더 늦춰질 수 있다. 라는 것들 염두하면서 일단 종목들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 삼성 SDI도 볼까요? 삼성 SDI는 좀 무거워요. 요즘에. 과거에는 그래도 가장 저평가다. 그리고 가장 또 체력 대비해서 그나마 조금 약간 가치주적인 입장 쪽에서 그렇게 안 비싸다라는 쪽으로 봤는데 지금은 삼성 SDI의 본업 쪽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 쪽에 제공하는 소형 배터리죠. 이쪽 스마트폰 쪽 그리고 또 PC 쪽 들어가는 소형 2000원지 배터리에 대해서 약간 좀 갸우뚱하는 모습들 과거보다는 이쪽이 약간 주춤하고 그래서 이거 안 되다 보니까 EV 쪽으로 대형 쪽으로 몰아치던 분위기인데 요것도 약간 주춤하는데 요것도 잘 되나? 라고 하다 보니까 그 좀 미래 성장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 좀 약해졌죠. 그래서 주가가 좀 LG에너지 솔루션보다 약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죠. 여기 잘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지하게 되면 턴을 또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테스트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 요즘에 보니까 가장 많이 또 4680 배터리와 함께 나해가 수혜입니다 라고 움직였던 종목들 TCC 스틸 있죠? 네, 저는 발음이 잘 안 되는 종목. 네, 한번 좀 쭉 가다가 여기까지 쭉 오다 보니까 일단 좀 공주 단기 이력이 쭉 벌어졌고 그런 상황 쪽에서 약간 좀 주춤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지금 그렇다고 해서 모멘텀 뭐 꺾였거나 뭐 바로 모습 그 꺾이는 모습들이라기보다는 LG에너지 솔루션 위축되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라면은 만약에 이제 처음으로 4680 배터리 나와서 움직였을 때가 이때 쫓아갔다라고 하게 되면 고점에서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제 물론 여기는 못 팔겠죠. 더 갈 수 있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꺾여서 단기 평선이 오늘 처음으로 딱 이탈했습니다. 내일 바로 그 안쪽에서 시작해서 쭉 돌려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다. 바로 양봉으로 딱 자리를 차지 못한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비중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줄였다가 어느쯤 가서 다시 조정 지지받고 돌아갔었느냐. 그러면 일단 LG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2000년대 종목들을 다 보시면서 대응하셔야겠죠. 그래서 어차피 뭐 고점에 파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100주를 샀다. 그러면 지금 오늘 종가상으로 밀리는 거 보고 일단 30주 정도는 최소 저를 덜었을 것 같습니다. 30주 아니면 50주 정도쯤은 덜어놓고 그리고 특히 지금은 2000년대 말고도 대세를 삼는 또 여러 가지 섹터들의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뭐 바이오도 그렇고 오늘 뭐 밸류업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쪽으로 다 수급이 또 쏠려가는 과정이겠죠. 이거 당장 지금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수익 난 거 있다고 하게 되면 일단 뭐 담은 3% 5%라고 하더라도 비중 줄여놓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맞춰가는지 이거 한번 보시고 대가는 게 더 맞지 않나, 그게 더 건강한 매매 아닐까 쪽으로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 단기 이평선 안쪽으로 빠르게 돌아오는지 이게 또 중요하겠죠. 근데 일단 아닌 건 아닌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여전히 또 이태원지 관련된 쪽들은 다 지금 주춤하긴 해요. 그러면서 또 최근에 강했던 게 에코프로 멀티, 계속 또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죠. 쭉 여기까지 왔고, 근데 보통 거래 터지면서 이게 지금 쭉 올라가다가 거래 터지면서 단기 고점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딱 나오는 모습들, 이거 그렇게 별로 좋은 시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갈 듯 말 듯 하면서 거래는 터졌는데 거기서 멈추겠다는 시도가 나온 부분들이죠. 이런 거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요것 때 그러면 에이 몰라, 그래서 한번 볼까 그러는데 여기서 딱 이탈한 요 자리쯤 나오게 되면 요 정도쯤에서는 단기 평선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요거 지금까지 잘 끌고 왔어요. 그러다가 이탈한다 그러면은 똑같이 50%나 30%는 줄여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지지권에 들어오나 뭐 다음 지지권에 들어오나 이런 거를 좀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에코프로머티가 보고 있는 전구체에 대한 좀 쇼티지는 아직까지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이제 지금까지 처음에는 이제 약간 수급발로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그 대주전자재료도 처음에 움직일 때 그랬죠. 수급발로 쭉 움직이다가 거의 이제 주가가 기관들은 무시, 파란색이 기관입니다. 외국인들의 동향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최근에 움직이고 있죠. 그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들 챙기면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지지권에서 딱 멈추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거래 이런 거 가지고는 모르는 거죠. 거래가 살면서 방향성이 나올 테니까요.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지금은 무리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외국인들 다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지금 조금 더 조정받게 되면 11만원대 초반까지도 지지권 또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줄일 땐 줄이고 거기다 또 다시 살짝 늘려볼까라고 하는 자리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2차전지가 지금 시장에선 소외되고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는데, 하지만 본격 게임은 내년이죠. 2025년 북미 공장 완공되고, 그리고 또 1차 레벨업, 2차 레벨업은 2027년, 이런 식으로 아직은 스케줄상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가지고보다는 내년 실적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성장의 부분들을 좀 더 체크하고 타이밍 가서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차전지 관련된 내용들 말씀드렸고요. 또 내일은 또 다른 섹터, 또 시장에서 뭐가 떠오를까라고 한번 보면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